이런 영상 불편하다. 안녕하세요. 맘티칭TV의 맘선생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영어 노출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제가 있어요. 영어 영상물, 그림책 추천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집에서 아이에게 영어 노출을 시켜줄 거잖아요. 일단 기본은 듣기입니다. 듣기로 시작하는 거예요. 영어에는 4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listening, reading, speaking, writing 이렇게 되죠. 그중 listening, reading은 받아들이는 스킬이라고 칭합니다. speaking, writing은 생산해내는 스킬이라고 하고요. 순서는 listening과 reading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listening을 먼저 해야 speaking이 나오고 reading을 먼저 해야 writing이 나옵니다. 근데 이 listening과 reading 중에서도 listening이 먼저 되어야 하죠. 왜냐하면 이건 모국어 원리와 똑같습니다. 소리 언어로 먼저 접하고 문자 언어를 접해야 인지 발달 순서에도 잘 맞으니까요. 근데 듣기 활동이 중요하다는 것은 대부분의 엄마들이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듣기를 시키는 방법 중에서 이 흘려듣기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영어를 틀어놓고 아이가 어떻게든 듣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냥 흘려라도 들어라 하고 틀어놓는 거죠. 근데 이건 이론에서 말하는 원리상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물론 아예 안 듣는 것보다는 흘려서라도 영어를 좀 듣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인풋을 줄 때 학습자의 이해 수준과 맞게 줘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습자가 그 인풋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aware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원칙이 있거든요. 근데 흘려듣기는 아이가 그 언어 형식과 의미를 인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 흘려듣기가 아닌 상황에서는 아이가 듣기를 하면서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힌트, 클루가 항상 있거든요. 그림책을 보면서 영어를 듣는다거나 혹은 영상을 보면서 영어 듣기를 할 때에는 책 속의 그림이나 스토리, 등장인물들의 생김새, 영상 같은 경우는 목소리 톤 등등등 상황적인 힌트를 많이 얻게 돼요. 그런 힌트, 클루들을 가지고 아이가 영어 인풋의 의미를 이해해 보는 건데 흘려듣기는 이런 그림도 없고 영상도 없고 아무런 힌트가 없죠. 그냥 음원만으로 소리만 영어를 듣는 거니까 아이가 그 언어 정보를 알아듣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특히 영어를 일정 수준 이상 습득한 상태가 아니라면요. 언어가 습득이 되려면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학습자에게 와 닿아야 하고 그러면서 점점 학습자는 그 의미와 언어 정보를 매칭시킬 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의미와 언어 정보를 매칭시키는 것을 학습자가 언어 형식을 인지한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영어 공부하다 보면 영어 문장 속에 중요한 영어 문법이 쓰인 단어는 막 굵게 처리를 해놓잖아요. 예를 들어 To get some water, I went there 이런 식으로 투부정사 배우고 나면 이런 예문 나오죠. 예문에서 부분적으로 굵게 처리해 놓는 것 이게 바로 학습자의 awareness를 돕기 위해서 전문 용어로는 awareness raising을 위해서 이렇게 굵게 처리를 해놓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듣기 상황에서도 학습자가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형식에 대해 인지를 해야 인풋의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정말 흘려듣기만 두시면 크게 효과가 없을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우리가 집에서 손쉽게 해줄 수 있는 영어 노출 방법들, 영어를 들려주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영어 영상물과 그림책이 있습니다. 책도 영어를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아이들이 문자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들려주는 활동에 속하게 되죠. 사실 상황에 맞게 엄마나 아빠 아니면 튜터 같은 선생님들이 영어로 말을 걸어주면서 영어를 들려주고 상호작용까지 해주면 참 좋겠지만 이건 손쉬운 방법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가지고 왔습니다. 상황별로 엄마나 아빠가 영어로 말을 걸어주는 방법이 사실 효과가 좋지만 이건 나중에 차차 조금씩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우리 아이에게 보여줄 만한 괜찮은 영어 영상물, 영어 그림책을 추천드려 보도록 할게요. 영어 영상물은 사실 종류가 참 많은데요. 크게 2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작한 뽀로로나 코코몽, 핑크퐁 등을 영어로 보는 것 과 외국에서 제작한 영상물로 그 나라 아이들에게 유아교육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영상물을 보여주는 것. 저는 후자를 추천해요.
사실 뽀로로, 코코몽, 핑크퐁, 콩순이 이런 영상들도 잘 보면 다 좋아요. 교육적인 내용이고 오히려 아이에게 익숙한 한국 문화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해하기도 쉽거든요. 근데 저는 뽀로로의 경우 특히 영어 대사들이 좀 빠르다고 느꼈고요. 의미적으로 중요한 단어들은 좀 강조를 하면서 리듬감 있게 대사가 나와줘야 되는데 뽀로로의 원어민 성우들은 아이에게 말하는 말투가 아니라 그냥 또래 친구들끼리 말하는 식의 언어를 구사하더라고요. 물론 뽀로로 친구들끼리 말하는 장면이니까 그게 더 맞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영어 교육을 목적으로 생각한다면 뽀로로의 영어 버전은 좀 아쉽다고 느꼈습니다. 콩순이도 비슷했고요. 코코몽이나 핑크퐁은 노래가 많이 나와서 그런 아쉬운 점은 못 느꼈거든요. 아이가 좋아하기도 했고요. 그러나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듯이 영어권 국가에서 그 나라 아이들을 대상으로 만든 유아교육 목적의 컨텐츠가 더 좋다고 느꼈어요. 대표적으로 까이유. 까이유는 아동 심리 전문가들이 만든 컨텐츠라더니 정말 내용을 보면 4, 5세 아이들이 정말로 공감할 만한 내용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극 중에서는 할머니가 손주들에게 까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식으로 나오는 액자식 구성이라서 언어적인 측면에서 봐서도 생활용어를 대화체로 들을 수도 있고 나레이션 형태로 들을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네, 두 번째는 페파피그예요. 페파피그 너무 유명하죠? 페파라는 돼지가 주인공이고 돼지 가족이 나오는데 까이유처럼 액자식 구성은 아니고 그냥 일상적인 장면들이 나와요. 동물 친구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페파피그는 제 마음속에서 2순위를 차지했는데요. 이유는 영국식 영어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였어요. 한국은 주로 미국식 영어를 쓰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이 미국식 영어를 듣다가 영국식 영어를 들으면 좀 어색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다양한 악센트의 영어를 듣는 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선 미국식 영어가 많기 때문에 까이유 같은 미국식 듣기를 위주로 해주시고 가끔씩 페파피그로 다양한 영어 악센트를 들려주는 방법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페파피그는 영국식 억양이면서도 말의 속도가 느린 편이라서 학습자의 awareness에도 괜찮습니다. 영상도 자극적이지 않고 1차원적인 그림 위주로 되어 있어서 그림책 보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세 번째는 슈퍼심플에서 나오는 영상 컨텐츠들입니다. 한국에는 슈퍼심플송으로 유명한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듯이 노래도 좋지만 KT라는 선생님이 교실 수업을 하듯이 아이들과 상호작용하면서 다양한 교육 활동을 영어로 보여주는 게 참 좋았어요. 이 슈퍼심플 사이트에 가시면 무료로 회원 가입도 필요 없이 Teaching Resources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그런 워크시트를 프린트 아웃 한 다음에 아이가 직접 만들기 같은 활동 해보게 하면 영상을 이용하면서 학습자 어웨어니스에도 좋고 인터랙티브한 듣기 활동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영상을 틀어놓기만 해도 우리 아이가 미국의 유치원 교실에 앉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홈스쿨링을 해야 하는 상황에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외에도 유명한 영어 영상물 중에 맥스 앤 루비, 찰리네 유치원 등등이 있는데요. 솔직히 다 좋습니다. 보면 우리 아이에게 해롭겠다 싶은 건 없었어요. 맥스 앤 루비는 토끼 남매가 주인공인데 개구장의 남동생을 보살펴주는 보살 누나 토끼가 나옵니다. 어떤 분은 이 누나한테 너무 엄마 같은 역할을 강요하는 것 같다. 이런 영상 불편하다 하는 기색을 표하셨는데요. 저도 보니까 정말 좀 그래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아이들이 성 역할을 배우는데 해로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아이가 만약에 돼지 말고 토끼를 좋아하면 페파피그 말고 맥스 앤 루비 추천드립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걸 해야 하니깐요. 찰리네 유치원은 추피가 주인공으로 나와요. 추피 아시죠? 그래서 추피 그림책 좋아했던 애들은 찰리네 유치원을 보여주면 재미있게 볼 수도 있어요. 유치원에 가는 아이들이 나와서 까이유보다는 주인공의 연령대가 좀 높아요. 6, 7세 정도? 영상에 나오는 주인공 연령과 우리 아이의 연령이 비슷해야 공감하기가 쉽고 아이가 좀 더 재미있게 몰입해서 봅니다. 찰리네 유치원은 그래서 좀 아이 연령대를 이렇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우리가 엄마 입장에서 보여주고 싶은 영상물 목록이었는데요. 반전이 있습니다. 이 영상들을 아이가 싫어하면 끝! 까이유가 좋다고 해서 막 억지로 보게 하면 안 됩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영상을 보여주셔야 돼요. 디즈니도 좋고 뽀로로도 좋고 겨울왕국 100번 봐도 좋습니다. 아이가 모국어가 되는 상태에서 영어 영상을 집중해서 보려면 흥미를 느껴야 하는데 그러려면 자기가 꽂혀야 돼요. 엄마가 보여주는 건 자기 코드에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이가 좋아하는 걸 영상으로 자주 많이 보여주십시오. 하루 적어도 2시간 이상은 노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림책 추천입니다. 그림책이 영상보다 더 좋죠? 아이가 그림책을 잘 본다면 영상보다 그림책을 보여주십시오. 우리 아이 뇌 발달에 영상보다 그림책이 좋은 건 다 아시죠? 그래서 제가 뽑은 그림책 추천 목록 3입니다. 첫 번째로 메이지 시리즈가 있어요. 작가 루시 커즌스가 쓴 책인데 주인공이 메이지라는 이름의 생쥐가 나오거든요. 영어 육아를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이 책이 제일 좋겠더라고요. 일단 상황 이해가 매우 쉽습니다. 영어 그림책 중에 유명한 게 피존 시리즈가 있거든요. 비둘기가 나와서 독자한테 말을 걸듯이 전개가 되는 내용이라 대화체인 것도 좁고 내용도 참 재밌는데 그 피존은 영어로 상황 파악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냥 비둘기 모놀로그가 주된 전개를 이끌어가는 거라서 영어가 좀 돼야 스토리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해하기 쉽고 좀 원색으로 그림을 표현해서 아이들의 집중을 유도하고 있는 메이지를 영어 육아 시작 단계에서 1위로 추천드립니다. 네, 두 번째는 피존 시리즈. 방금 비존이 별로라고 말한 것 같은데. 아니, 시작 단계에서는 얘가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걸 얘기한 거고요. 피존이 유명한 만큼 장점이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주인공 비둘기의 모놀로그로 스토리가 전개되는데 스토리 자체가 정말 재밌어요. 그리고 비둘기도 좀 퍼니한 캐릭터라서 아이가 영어 발달에 가속도를 좀 붙이면 재미있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솔직히 이게 좀 어렵겠다 싶었는데 아이는 금방 잘 보더라고요. 아이가 좋아하는 걸 보니까 애들 코드를 제대로 꿰뚫은 것 같습니다. 2위로 추천드릴게요. 세 번째는 노부영 시리즈. 전 처음에 막 사람들이 노부영 하길래 어떤 사람 이름인 줄 알았거든요. 노래로 부르는 영어 동화란 뜻이더라고요. 이론적으로 봤을 땐 좋은 건 다 때려 넣었어요. 영어를 동화로 접하니까 유의미한 컨텍스트 속에서 인풋을 노출해주죠. 스토리가 있어서 아이들의 흥미도 자극하고요. Reading for pleasure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보통의 아이들이 다 좋아하는 songs를 이용하니까 금상첨화죠. 그래서 그런지 저희 아이 영어 울렁증을 타파해준 책이 바로 노부영이었어요. 정말 초기에는 노부영 시리즈 중에서 그림이랑 단어 위주로만 되어 있는 쉬운 책으로 시작해보세요. 앤서니 브라운의 How Do You Feel 추천드립니다. 저희 집에서는 영어만 들어도 싫다고 코레코레 소리 지르던 극강의 영어 울렁증이 있던 저희 아이의 영어를 시작할 수 있게 해준 좀 전설의 책이거든요. 뭐 저희 아이 코드에 맞았겠죠? 이겁니다. 그림책도 마찬가지.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코드에 맞게 고르셔야 돼요. 앤서니 브라운 책 외에도 많은 노부영 시리즈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 아이 코드에 맞는 걸 선택해 보시길 바래요. 영어 도서관에서 대출을 이용하셔도 되고 중고도서나 나눔 등의 방법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 아이의 흥미 코드를 찾을 수 있겠죠? 네, 제가 오늘 추천드린 외에도 정말 좋은 영어 영상물과 그림책들이 있는데요. 사실 추천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걸 골라주시면 되거든요. 어른 눈에 제일 좋은 걸 엄선해서 아이에게 들이밀어도 아이가 만약에 거부를 하면 절대 강요하시면 안 돼요. 시중에 나와 있는 영상물, 그림책들은 대부분 다 교육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 중에서 너무 자극적이지 않은 걸로 아이가 선택하게끔만 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저의 추천 목록은 그냥 아이에게 선택권을 줄 때 선택 범위를 한정하는 정도로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 듬뿍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